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 채널의 방향과도 깊이 연결된 이야기라 고민 끝에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저는 한때 이름을 바꾸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 삶을 이끄는 두 가지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채널에서 나누었던 생각들이 시간을 지나며 하나의 결론으로 최근 이어졌고, 오늘은 그 이야기와 함께 제가 해석한 옳음과 베풀음에 대해 차분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 원래 이름은 의진, 옳을 의자에 베풀 진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이 이름을 참 좋아했습니다. 사춘기 시절 나는 왜 태어났을까 고민할 때마다 이름에서 삶의 방향을 찾곤 했거든요. 가끔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이 이름에서 저만의 특별함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옳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제 사춘기와 청년기의 중심에 있었고, 그 고민 끝에 의료인을 꿈꾸며 20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오랜 입시 준비 가운데 가족이 갑작스러운 건강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스스로를 보며 제가 꿈꿨던 이타적인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추상적인 것이었는지 가슴 깊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때로는 돕는다는 명분 아래 작은 기회들에 매몰되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30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내가 이 이름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약 5년의 고민 끝에 저는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이름을 바꾼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옳을 의자의 진짜 의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타심의 뿌리는 건강한 이기심이다. 저는 한동안 옳음이란 세상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를 돕고 살다가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면 잘 산 인생이 아닐까? 오랫동안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던 끝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옳음은 거창한 기준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정직함이라는 것을요. 그걸 깨닫게 해준 건 뜻밖에도 한자였어요. 옳을 의자를 들여다보면 그 아래에 나 아자가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나라는 주체 위에 공동체를 향한 희생을 얻는 것이 곧 옳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 안에는 제가 보지 못했던 글자, 나가 있었습니다. 옳음의 뿌리에 나가 있었던 겁니다. 나를 잘 다스리고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에너지가 이타심으로 발현되는 것. 그것이 제가 추구해야 할 옳음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읽었던 면화의 제국은 제게 하나의 전환점이었어요. 거대한 세계사조차 결국 개인들의 욕망과 선택이 촘촘히 엮인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욕망이라는 렌즈로요. 세상을 혹은 조직을 선하게 이끄는 리더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 길을 걷고 있을까? 의무감 때문일까? 사명감 때문일까? 아마도 그보다 훨씬 단순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 일이 즐겁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스스로 행복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리더십 속에서도 자신의 기쁨을 따라가는 개인의 선한 이기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일치적 목표라고 부릅니다. 억지로 선하려 애쓰는 사람보다 그 일 자체가 즐거운 사람이 더 오래, 더 깊이 타인에게 기여한다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안에 순수한 호기심이 있는지, 즐거움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 내면의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제 삶의 첫 번째 원칙이 되었습니다. 베품은 친절인지도 모른 채 행하는 마음이다. 두 번째는 베풀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동안 이 단어 앞에서 작아지곤 했습니다. 길에서 누군가 넘어졌을 때 바로 달려가지 못하고 내가 도와야 하나 계산하며 멈칫거리는 제 모습, 그 모습이 못마땅했거든요. 제가 무엇을 못마땅하게 여긴 건지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4, 5년이란 시간이 제 인생에서 난이도가 꽤 높아진 시기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아주 좋은 운이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토록 욕심내고 바라왔던 운조차도 막상 내 눈앞에 온다고 해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해도 잡고 싶은 힘도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이 버텨가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언니네 집에서 조카와 놀아주다가 이모의 시체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간 4살로 기억하는데 에너지가 넘치는 조카가 당연히 더 놀아달라고 떼를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우다다다 방으로 뛰어가더니 자기보다 큰 이불을 낑낑대며 끌고 와서 저를 덮어주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던 저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40이 되어가는 내가 아니라 조카보다 더 어리고 연약한 제 영혼이 찬 바닥에 누워있고 4살 아이가 보호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낯설고도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곱씹게 되었어요. 만약 다른 어른이 나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어도 내가 이 정도의 감동을 느꼈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직 어린아이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함이라는 걸까? 그럼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을 줄 수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보다 훨씬 작고 연약해서 무언가를 도와주리라고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 건네는 친절. 그게 내 마음에 더 깊이 와닿았던 걸까? 그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은 채 또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아이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불을 덮어주는 걸까? 언니의 대답은 예상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받고 따뜻했던 기억이 있어서 하는 거야. 엄마가 찬 바닥에 누워 자면 감기 걸린댔어. 감기 걸리면 아팠지. 이모가 아프면 안 돼. 이모는 나보다 더 크니까 제일 큰 이불을 방에서 골라 끌고 온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 아이는 칭찬받으려는 것도 고마움을 기대한 상황도 아니었어. 옆에 있던 조카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기억 안 나는데? 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구나.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대단한지 따지지 않는 마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조차 계산하지 않았던 마음. 그냥 누군가 아플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행하는 마음. 그게 제가 받은 사랑의 힘이었고 제가 찾던 베품이었던 겁니다. 측은지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연민과 측은지심 같은 그런 정의가 늘 와닿지 않았어요. 불쌍하게 본다는 건 내가 더 낫다는 전제가 깔린 것 같아서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봉사가 내가 원하는 베품이고 배려인가? 머릿속에서 생각했거든요. 조카의 행동에는 그저 따뜻했던 기억을
그대로 꺼내놓은 것이라는 단순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베품에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과제를 해 나가야 할지 조금은 느껴졌거든요. 멈칫거리는 계산을 조금씩 닦아가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마음. 선물을 주거나 경제적으로 돕거나 마음을 나누는 것 그 이상으로 그냥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 베풀 진을 보면 언덕 부수의 동력, 햇살이 동쪽 언덕에서 퍼져나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의도적인 행위라기보다 스스로 충만해진 에너지가 밖으로 스며나오는 상태, 내가 받았던 따뜻함을 친절인지도 모른 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어쩌면 평생토록 연습해도 힘든 일일 수 있지만 그 모습이 저는 정말 멋지게 다가왔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순수한 마음을 닦아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제가 그토록 찾았던 옳게 사는 길이자 베푸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바꾼 이름 연수에는 자연스럽게 다스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억지로 정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타고난 그대로의 내 인생을 잘 살아내고 싶다는 의미로 짓게 된 이름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나서야 자연스럽게 나를 다스리는 삶이 옳게 베풀며 사는 삶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던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마음 한켠에 남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이름 속에서 찾아온 두 가지 원칙을 나눠봤습니다. 너무 개인적이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게 여러분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재밌으셨거나 작은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또 다른 선한 이기심의 동력이 됩니다. 저는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최근 이야기들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